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가 시작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재택근무도 늘어나면서 헌혈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다음 달 세차 양산을 앞두고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선행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까지 모두 420여 대의 차량이 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됩니다. 영광 지역의 레미콘 회사와 기사들 사이의 분쟁이 석 달 만에 타결됐습니다. 운송료 현실화 등에는 합의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휴가철과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과 어제까지만 해서 광주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각급 학교들의 2학기 전면 등교가 시작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사흘간의 연휴가 끝난 어제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포함해 나흘간 발생한 확진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휴가철 타 지역 이동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와 종교시설 등 새로운 산발적 감염 유형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44명 중 95%가 델타 바이러스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휴가철이 끝났지만 한동안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의 방역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학기 전면 등교도 시작됐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 내렸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전면 등교를 시작해 다음 주까지 68곳의 고등학교가 모두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등교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가족들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자가진단 시스템을 매일 등교 전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하여서 스스로 발열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스스로 등교나 출근을 중지하는 형태로 이제 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이동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이후로 광주에서만 하루 평균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광주 전남 지역의 헌혈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혈액이 가득해야 할 냉장실에는 당장에 쓸 분량만 남아 있는데요.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에서 헌혈이 가장 많은 버스터미널 헌혈센터. 헌혈자로 붐빌 오후 시간대지만 대기실은 텅 비었습니다. 하루 평균 80여 명의 헌혈자가 찾았지만 코로나 이후엔 25% 정도가 줄었습니다. 335 모여 헌혈센터를 찾던 헌혈자가 줄고 헌혈 빈도가 많은 개인들만 드문드문 찾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금 피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애들을 더 부추겨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헌혈하자고. 헌혈량을 늘리기 위해 사은품 지급 확대 등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유동 인구가 줄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래도 이제 그래서 좀 첫날이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광주 전남에 헌혈된 혈액이 모이는 혈액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닷새간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으로 가득해야 할 냉장실은 텅 비었습니다. 실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 광주 전남의 올해 헌혈자 수는 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감소량의 대부분은 단체 헌혈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학교와 직장으로 방문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는 혈액 적정 보유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치는 4일분만 남아 있는데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혈액량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가 혈액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응급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낮 기온도 조금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9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상태고요. 오늘 광주 전남의 날씨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또 어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고요.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강수량 광주 전남에 20에서 80mm 가량입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우박도 동반될 수 있겠는데요. 어제보다 예상되는 소나기 양이 더 많고요. 강도도 더 강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광 지역의 레미콘 회사와 기사들 사이의 분쟁이 석 달 만에 타결됐습니다. 운송료 현실화 등에는 합의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선 시사 PD가 보도합니다. 운행을 멈춘 지 석 달 만에 레미콘 차량의 시동이 다시 걸렸습니다. 운송료 현실화와 계약 해지된 기사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레미콘 기사 29명이 영광 지역 레미콘 제조사 6개사와 지난 8월 13일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단체는 계약 해지된 기사들 29명의 즉각 복직과 레미콘 운임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고 기사들도 추가 협약 요구나 집단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좀 홀가분한 마음이고요.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좀 그래도 좋은 결과로 나와서 또 그에 대한 또 책임감도 따르고요. 앞으로 이제 회사와 우리 노동자들 간의 이제 화합이 더 중요해야 되지 않는가. 표면적인 갈등은 봉합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미콘 기사들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업체 측은 레미콘 트럭 운전자 한 명 한 명이 사업자라고 맞서왔습니다.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인 이들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문제가 전국적으로 택배 근로자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이 되면서 그런 갈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양측이 합의하면서 각종 고소 고발은 취하했지만 양측의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영광 군남면 서정교 불량 레미콘 시공 논란은 군민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라도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 현장에서 제 강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 입장에는 그 6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추가적인 안전 진단을 의뢰 기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많은 과제를 노출시킨 채 봉합된 영광 지역 레미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완도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총기로 사살해 처리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유기견 보호센터 관리소장은 총기 소지 면허도 없는 상태였고 경찰도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총기 사용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기견으로 발견된 큰 개를 총포로 사살했다고 털어놓은 완도군 유기견 보호센터 관리소장. 관리소장은 이 같은 총포 사살 행위가 불법인 줄 알았지만 경찰 입회 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불법이에요. 그러지만 경찰도 저희들 총 주면서 안 쏘면 안 돼요. 관리소장이 사용한 총포는 완도군이 소유한 마취총. 완도군은 지난 5월까지 관리소장에게 마취총을 주고 들개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군 소유의 총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쏩니까? 총을 누가 쐈습니까? 소장님이요. 네. 마취총도 총포 화약법에 의해 해당 지역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무기. 문제는 마취총을 사용한 관리소장은 지난 2018년 총기 소지 허가가 취소됐고 수련 면허도 없는 상태입니다. 완도 경찰은 불법 총기 사용과 관련해 경찰과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완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불법으로 안락사도 자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사가 아닌 관리소장 자신이 직접 안락사를 시켰다고 동물단체 관계자에게 말합니다. 안락사를 나도 뭐라 했던가 처음에는 했거든. 누가 병원에서 볼 사람 없다. 완도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이처럼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안락사를 진행해 공식 기록에는 안락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사측과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금호타이어 노조원 20여 명이 광주 공장에서 농성을 벌였고 간부 한 명이 공정 초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크릴룸 안으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을 동결하고 휴가비 일부를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에 의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이 광주 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40대 범죄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48살 A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최면에 걸린 상태였다며 범죄의 의도성이 없었다던 A씨의 주장과 달리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 밀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자주 거론되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 경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자는 쪽에는 정세균 후보가 가장 전향적입니다. 정 후보는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서 임기 중에 280만 호를 건설한다는 이른바 공급 폭탄을 꺼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임기 안에 250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 호는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신 투기는 철저히 막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동산 투기 완화를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보유세를 많이 부과해야 투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박영진 후보도 필요한 곳에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한 뒤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 규제 정책 중심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 전용기가 오가는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로 이전하고 서울공항 일대에 고품질의 공공아파트 7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50년 모기지, 20, 30년 장기 전세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전용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공공임대를 늘려야 되고요. 추미애 후보는 공급 확대보다는 집값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택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원가와 분양가를 연동하면 집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서 택지 분양가를 확 낮추면 이 아파트에 낀 거품도 낮아질 수 있다. 현재의 한 3분의 1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 김두관 후보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의 이반을 불렀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에 후보들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후보들끼리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다음 달 새 차 양산에 앞서 선행 양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차체 공장과 도장 공장을 시작으로 사내 모니터링 등 다음 달 새 차 양산에 앞서 모두 420여 대의 차량을 선행 양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양산 돌입 때까지 매일 일일 점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결점 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에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서진건설이 지난 2019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행사인 도시공사나 광주시의 뜻과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우선 협상 대상자 반납 등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와 고흥 지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국 200여 개 주요 습지 가운데 가장 많은 멸종 위기종이 확인된 순천만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갯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순천시는 우선 2,500억 원 규모의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육상화된 갯벌과 습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거점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순천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유산으로 지정된 전국 4곳의 갯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세계유산센터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보존의 역사 30년의 역사가 있고 시민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동안 관리 체계의 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순천만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유산구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생물 보전과 생태학적인 완전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의 자연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자만에 포함된 여수와 고흥 지역 일부 갯벌을 오는 2025년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했고 이후에 관리하는 데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만나 뵙고 의견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순천시와 관계기관은 이달 말 세계 자연유산 등재 기념 행사를 열고 보다 체계적인 갯벌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 장애인 특별주간을 운영하는 광주시가 장애 관련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 관련 관계자들은 상생 토크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장애 유형별로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센터를 찾은 이용섭 시장은 현장의 애로 상황을 듣고 현장 조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빠르면 다음 주 나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에 5번째 예타에 도전하는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은 현재 차량으로 1시간 반 거리를 10분 이내로 단축해 양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연간 7천만 명이 교류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는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4차례나 좌절됐지만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 개편으로 정책성과 지역균형 가중치가 높아져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예타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1 남도 깔끔 이부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남도 깔끔 이부자리는 소규모 숙박업체에 고품질의 침구류를 보급하고 한 번 사용한 침구류는 위생 안전을 위해 세탁해서 사용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청결한 남도 숙박 이미지 강화를 위해 깔끔 이부자리 브랜드도 개발하고 있으며 침구류와 홍보물 등에도 적용해 전남 청정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낮 기온도 조금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의 날씨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어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낼 수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나기로 인해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80mm 가량이고요.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 안팎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고요. 완도에서도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에서는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